지금의 때는 일할 때입니다. 이미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업자는 바로 인생을 찾아가는 여행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미한 미팅을 일주일에 3개는 꼭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BJTV의 BJ입니다. 네, 리더스 토크.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시간이 제약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득하면 좋은 그런 어떤 생활의 패턴 같은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창업 전문가로서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전문가가 말하는 창업에 꼭 해야 할 일 베스트 5.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일단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정적 사고랑 비판적 사고가 좀 틀립니다. 크리티컬 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거티브한 포인트, 그래서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리티컬 뷰로 보게 되면 항상 어떤 문제를 당하셨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실 때 이건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하는 포인트를 비판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습 삼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이걸 좀 바꾸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당도 좋습니다. 식당을 가셔서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음식을 좀 먹네 이런 정도가 있고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저가 왜 수저통 위에 올라와 있지? 이걸 밑으로 넣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죠. 그런 요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건데 하는 그 비판적인 사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제가 10년 동안 창업 환경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창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아이템이 있고 창업자들이 도전하더라도 코파운더 혹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일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원심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도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있고요. 파트너들도 있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각인 아닌 각인이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성공하면 좋겠다고 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담은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비단 여러분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창업에 도전하시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끝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활동, 행동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업자는 바로 인생을 찾아가는 여행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여야지, 이런 그런 단편적인 생각과 짧은 생각으로서는 창업을 성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내가 오랜 시간을 주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찾아가는 여행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아주 좋은 창업자가 있었는데, 내 앞에서 되게 좋은 창업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 힘빨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요. 나중에는 직원 내부에서 그런 안 좋았던 그들의 성격과 본인의 어떤 행동들이 보여지면서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척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 회사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팅을 하고 가시는 분 뒷모습을 4층에서 바라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걸음걸이라든지 걸어가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얼마나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좀 적극적인 당찬 걸음걸이와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행동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 지금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창업을 하면 자꾸 좋아지는 포인트를 자꾸 찾아내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be a good man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맥주가 생각이 나니까.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네요. 비어. 네, be a good man. 예, 비어는 뭐 장명의 소질이.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은 더세움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be a good man.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9 to 6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은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하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성공한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는 창업자들한테 꼭 비뜸해주는데 9 to 6보다 확정된 개념으로 6 to 9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9시에 퇴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은 이제 40시간을 채우시기 때문에 9 to 6라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데요. 스타트업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6시에 나와서 9시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6시에 나와서 9시에 동안 오전에 일을 하시다가 직원들을 맞이하고 또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또 저녁 9시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바로 미팅을 하러 가거나 약속 장소로 바로 가면 9시, 10시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6시에 사무실에 출장 도장을 찍고 가셔야 됩니다. 비단 돌아오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내가 어떤 미팅을 하고 집 근처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반드시 회사로 복귀해서 랩업을 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하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머슬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청년 창업자이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게 해서 3년, 4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그게 버릇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1시간, 2시간 더 쌓여 있는 것이 총합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기록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내 사업을 바라보는 진지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6 to 9입니다. 그러면 6시간을 더 추가해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워라밸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워라밸이 상당히 중요한데 워라밸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100년. 그렇죠. 100년의 인생으로 보면 지금의 시기는 일할 시기고 나중에는 쉴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워라밸의 밸런스잖아요. 우리 밸런스가 이렇게 있으면 매번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 그 배가 움직이는 거 보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쉐이킹을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가족을 더 많이 챙기는 시즌들을 겪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업의 범주를 보면 창업을 하고 나서 3년에서 5년은 워라밸 중에 워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10년, 20년 되면 라이프를 찾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워라밸을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초창기에 많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내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라이프를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골프도 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워라밸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표자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해서 직원분들의 마인드까지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워라밸의 범죄에서 제외돼서 확장된 개념으로 6 to 9 할 수 있는 코파운더라든지 나와 함께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충분히 주식을 나눠주시면서 같이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때는 일할 때입니다. 라이프를 찾을 때는 성공하고 나서 라이프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위기에서 이제 휴식 공간에서
막 이제 웃음소리가 막 들리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일하고 그러면 진짜 워라밸이 이미 여기서 충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스타트업 혹은 창업을 하시고 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Read us. 예, 맞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영학이 어떤 학문일까요? 경영학의 본질은 사실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을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즉 회사의 목적인 기업 이윤 추구, 즉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학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예, 경영학과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졸업하신 분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었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를 가르쳐 줬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접근했을 텐데 저 역시도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학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자들이 그런 걸 무시하고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혹은 본인의 인사이트만으로 창업시장에 도전해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경영을 전공하셨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권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어떤 책을 잘 못 고르실 텐데요. 기업 운영, 창업 관련된 책을 주에 한 권씩 읽으시면 한 1년이면 50권입니다. 50권 정도의 창업 관련된 책, 혹은 기업 운영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 많은 부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랑 연동을 하면 6 to 9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책을 한 주에 한 권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연결하면 여러분 3년 동안 6 to 9 하시고요. 책을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유의미한 미팅을 일주일에 3개는 꼭 하시라는 거예요. 미팅을 하실 때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누굴 만나는 것이 미팅인데 우리 것도 미팅의 범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미팅이라고 하면 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미팅, 그분과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맺음을 위해서도 좋고요, 미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든 다 좋습니다만 유의미한 미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3번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자, 3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 5가지인데 그 중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6 to 9을 하시라는 것과 책을 한 주에 한 권을 읽으시라는 것과 유의미한 미팅을 3주에 3번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3년 정도 되면 여러분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요.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창업에 꼭 해야 할 일, 이제 마지막 5번째. 네. 5번째는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위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은 도전하면 이미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시게 되면 지치지만 않으시면 성공하시는 거고 그 중간의 어려움은 반드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연히 견뎌내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창업은 주위에서 여러분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치지만 않으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많은 부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금이 힘들기도 하고요, 물건이 안 팔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즉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요, 믿었던 내부 직원들이 핵심적인 기술이나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나와 비슷한 회사를 그 옆자리에 차리는 모습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생깁니다. 여러분 창업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걸리시게 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일에 구설수에 휘말려서 또 안 좋은 소문이 주위에 펼쳐나가시기도 할 겁니다.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술 아니면 진정제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겪느냐고요? 지금도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업을 하시게 되면 지치지 않으시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 한번 다 물어보시고 그분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려웠던 시기, 죽고자 했던 시기가 없었던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간 만큼 그게 스프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많이 뛰어 오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도전하시면, 지치지 말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성공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릇으로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셨어요. 그 촬영한 소감.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그죠. 네, 너무 짧았고요. 여러분 창업, 저는 이제 창업 전도사로 여러분들과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0년 정도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전달해드리고 싶고 좀 더 잘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 바운더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주위에 창업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상담하시고 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전은 곧 성공이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시작이 곧 성공입니다. 네. 시작하시면 반드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게더. 네. 그리고 더 세움 대표 권영범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BJ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